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고기 제대로 알고 먹자. 존 라빈스 선생님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역시 소의 죽음의 원인은 대부분 운송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폐렴 증세에 의해서 소들이 죽어가는데,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소 100마리당 2마리 이상의 소가 이 운송열에 의해서 일종의 폐렴으로 죽어갑니다. 오늘날 축산업자들은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위험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투여해서 이 운송열을 치료해요. 그런데 클로람페니콜이나 탈리도마이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나병 환자 치료제로 불려왔던 끔찍한 비극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극소량의 클로람페니콜만으로도 무형성 빈혈이라는 치명적인 혈액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 소고기를 드시면서 흑색종이나 여러 가지 그 혈액암들, 호지킨 림프종 같은 여러 가지 혈액암들이 왜 노출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클로람페니콜은 생명이 위태한 사람이 극단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약품인데, 극미량만으로도 골수에서 적혈구 형성을 막아서 죽음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위험한 약제입니다. FDA의 수의사 조지프 A. 세티퍼니는 32mg밖에 안 되는 클로람페니콜, 요 정도의 약이 사람들을 죽여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잔류율이 100만 분의 8인 고기 약 0.1kg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호르몬성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기 30년 동안 수많은 유방암 환자, 각종 다양한 이 많은 환우분들을 볼 때마다 이게 눈물이 나와요. 그 20대, 30대 요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유방암에 걸려서 오는지, 농이 줄줄줄줄 쏟아지고, 림프까지 다 부종이 심하고, 피고름이 줄줄줄줄 쏟아지고, 온갖 항생제와 살충제에 노출되어 있는 이 고기의 살을 먹으면서 인간이 죽인 그 동물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잔류율이 100만 분의 8인 고기 약 0.1kg, 1kg도 아니고 0.1kg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잔류 양을 좀 보세요. 하지만 운송열에 대한 처방으로 클로람페니콜을 투여한 소에서 나오는 시판용 소고기에는 잔류율이 어떻대요? 몇 배나 더 높대요? 10배요? 100배나 더 높아요. 이렇게 폐렴에 걸린 소들에게 투여하는 클로람페니콜에 의해서 이런 소를 먹는 사람들의 이 폐와 몸에 병이 드는 겁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는 소들을 약 0.4평의 공간에 한 마리씩 집어넣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소들에게도 역시 배터리 방식으로 키워지는데, 가로, 세로가 3.6 곱하기 4.5m의 전형적인 침실이 약 5평이라는 거. 요 백동에 5평의 공간에 소가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여러분의 침실에 몸무게 0.5톤인 소가 13마리 들어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요 5평 공간에. 사람들은 유구업이 화학약품과 각종 호르몬제, 살충제, 항생제와 같은 수많은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지세요? 그래도 상관없죠. 삼겹살 드실 때는 다 잊어버리시죠. 5평의 공간에 0.5톤인 소가 13마리가 들어있다. 거기다가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어서 각종 호르몬제와 살충제, 항생제에 감염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그런 연한 고기의 비밀을 보면, 인류 요리사 제임스 비어드, 요새 요리 프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리 프로에서 많은 이제 요리사들이 나와서 돼지, 소, 닭, 양, 이렇게 다, 여기도 지금 우리 요리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를 치거나 이제 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 장면을 좀 기억을 좀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요리사 제임스 비어드가 미국의 요리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송아지 고기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최근에 그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방법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정된 양이긴 하지만
전에는 쉽게 구하지 못했던 훨씬 좋은 송아지 고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송아지 고기는 이렇게 색깔이 엷은 분홍빛의 고운 살코기와 맑은 지방을 갖고 있고 맛깔나게 부드러워요. 예. 엷은 분홍빛이 도는 하얀색으로 송아지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비미사라는 회사에서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를 창출했는데 바로 이 엷은 송아지 고기의 비밀은 뭐냐면 특별한 먹이를 먹인 송아지 고기와 우유를 먹인 송아지 고기라는 상표에 맞는 특별한 식단인데요. 보니까 그 특별한 먹이란 송아지살을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빈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먹이에 일부러 철분을 제거한 먹이를 먹이면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소고기를 드실 수가 있어요. 예. 송아지들은 태어날 때 몸속에 철분 창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빈혈이 있는 사람들한테 소고기를 먹이고 했는데 오히려 봤더니 부드러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철분을 완전히 제거한 먹이를 먹이면 빈혈을 유발해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고기를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피 속에 여분의 헤모글로빈 형태로 저장되어 있거나 간이나 지라, 뼈의 골수에 약간씩 저장되어 있는 이 예비철분이 송아지가 갇혀서 특별한 먹이를 먹는 4개월 동안 계속 감소해요. 이렇게 되면 송아지의 무게를 늘리면서 살은 하얗게 유지하기를 원했던 대로 고기 생산업자들의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먹이를 먹는 철분을 제거한 이런 빈혈을 유발하는 먹이를 먹는 이 송아지들은 비록 살아있기는 하지만 빈혈이 점점 더 악화되어 있어서 폐나 장 관련 질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비롯한 다량의 약품들을 끊임없이 먹고 도 4개월을 살지를 못해요. 자, 송아지들은 주의를 기울여도 병이 나기 때문에 경구용 약이나 주사약을 자주 투여해 줘야 되고 가장 송아지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약품 가운데 2가지가 있는데 바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니트로프라존과 극소량만 집어넣어도 치명적인 혈액 장애를 초래하는 요새 호지킨 림프종이나 각종 이제 림프종, 혈액암들이 많이 노출되는 이유도 이 클로람페니콜과 같은 이런 약물에 투여되어 있는 이 소와 돼지와 닭들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몸에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축부문 실내기구 팩트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부드럽다고 좋아하는 식용용 송아지들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아세요? 어미의 젖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합니다.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이면 경매장으로 실려나가요. 병들고 죽어가는 송아지들과 뒤섞여 지내면서 송아지 고기 공장으로 팔려가면 겨우 폭 55cm의 개별 나무 상자 안에서 죽을 때까지 목줄을 매달고 지냅니다. 정부 보유 재고 탈주율을 먹이로 제공받고 씹을 수 있는 단단한 먹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마침내는 빈혈에 걸립니다. 불안감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깜깜한 곳에서 사육되고 이런 소들이 호흡기와 소화기 질환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암, 췌장암, 식도암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까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병들린 고기를 먹고 사람이 그 병에 그대로 감염이 됩니다. 정상적인 자세로 엎드릴 수도 없고 깔집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뛰놀거나 장난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걸을 기회조차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소고기의 이 팩트가 뭔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책들 좋아하실 텐데 특별히 내 아버지의 생애라고 하는 Life of My Father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라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고모가 집에 놀러 왔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식탁에다가 이제 채소만 하늘마을처럼 이제 각종 채소만 이렇게 차려놨더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날 초대해 놓고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런 허접한 쓰레기 같은 것만 내놨으니 먹을 게 없다고 툴툴대면서 고기와 닭을 달라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러면 그 고모님이 좋아하시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다음번에 식사하러 온 고모가 자기 의자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살아있는 닭과 접시에 놓인 큰 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모에게 닭 달라 그랬잖아. 우린 아무도 그걸 죽일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직접 하라고 준비해 준 거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 역시 고모 역시 고기가 실제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삼겹살을 드시면서
그 돼지의 그 비계살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최 선생님은 어떠세요? 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최 선생님 배에 있는 배둘레 햄이 어떻게 돼지야 돼지.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 선생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유 선생님 어떠세요? 보기 좋으세요? 정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체를 좀 알아요. 전 이걸 보면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아요. 예.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의 살은 먹고 싶어 하면서도 동물의 피를 직접 보는 건 싫어요. 나는 돼지고기,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이 돼지와 소를 죽이는 살해자가 아니야. 그냥 나는 슈퍼에서, 농협에서, 그리고 이 고기마트에서 사온 단순한 소비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은 뒤에 배를 땅땅 두드리면서 아 맛있네, 야 이거 돼지 야들야들하니 연하고 맛있는데 이거 어디서 사왔어? 아 맛있어, 좋은 닭이었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 맛있다, 나는 죽은 닭의 살맛이 정말 좋아, 나는 죽은 돼지의 살맛이 정말 좋아, 나는 죽은 소의 살맛을 정말 좋아해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헨리 S. 솔트는 야만의 70년이라는 책에서 뭐가 야만적일까요? 예. 이어서 나는 놀랍게도 우리의 주식을 이루고 있고 또 빵이나 과일, 채소처럼 우리의 식탁의 일기의 구성품으로 여기고 있던 고기가 이제 내일 나가시면서 우리 선생님 고기 없이는 식사를 못 하신다는데, 사실은 이 고기가 실은 짐승의 살, 대량으로 도살된 소와 양, 돼지 같은 짐승들의 진짜 죽은 고기의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기가 뭐냐면 진짜로 죽은 돼지의 살과 피고, 진짜로 죽은 소의 살과 피고, 진짜로 살해당한 닭의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그 놀라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는 짐승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면 채식주의자들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는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이 헨리 솔트의 야만의 70년이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왜 지각 있는 분들이 자신의 식단에서 동물성 식단을 제어하는지, 그리고 이제 왜 암에 걸린 분들이 그들의 식단에서 IGF-1이나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이런 음식들을 제한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지각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주의자라는 제명으로 집단 수용소에서 온갖 종류의 잔혹 행위들을 경험한 에드가 쿠퍼에 져서 동물 나의 먹거리들이 아니라 동물, 한번 해볼까요? 동물 나의 형제들. 어떠세요? 동물 나의 먹거리들, 동물 나의 친구, 형제들. 저도요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연구 장소, 연구 끝나고 이제 회식할 때 거기다 이 고깃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따로 샐러드를 준비하거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왜 선생님은 고기를 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 그들의 고통과 죽음에 힘입어 나를 살찌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심한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이 에드가 쿠퍼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그 박해를 당했죠. 평화주의라는 제목으로 집단 수용소에서 온갖 종류의 이 잔혹 행위들을 경험하면서 이 동물들을 역시 그렇게 학대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떠올리면서 다른 생물들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이 마음과, 그래서 이 진정한 건강, WHO에서 건강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physical well-being. 단순히 뭐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WHO의 건강의 정의는 physical well-being,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mental well-being,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social well-being,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지각에 깨어나신다면 social well-being, 이 spiritual well-being까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게 진정한 건강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내가 건강한지 한번 이번 시간에 좀 자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고통당하는데도 내 마음에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게 소셜 웰빙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인다면,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내 이웃에게 이렇게 까칠하게 한 행동들, 사실은 내 생각과 내가 뱉은 말들이 그대로 카르마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듯이 나의 생각들과 내가 행한 말들이 그대로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나는 건강할 거야. 뭐 의학적인 수치 이건 나를 so what, 그래서 이게 나를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한 생각을 하고 또 이웃들과 건강해지면서 나는 정말 이제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건강해지세요. 근데 이게 감동이 안 되는 이 마음들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물들의 고통을 좀 느낄 수 있었다면, 이 고기를 먹으면서 난 이 죽은 살의 이 닭의 맛이 너무 좋아 보다는 이 닭이 식탁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요지는 뭐냐면 나는 더 높은 법으로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더 좋은 세상,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율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에드가 쿠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에 좀 울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큐를 좀 보면서 마칠까요? United States, we have at least 4 cases of mad cow disease, but I'm almost positive there's more cases than that, but the government isn't looking for it. So what you're saying is that there could be already mad cow disease in humans. Right, and I think a lot of it was misdiagnosed. With the Alzheimer's or dementia, it takes several years, you see the progression, but to make it easier, these doctors just sign off on it as dementia or Alzheimer's without actually taking a biopsy of the brain to see if it's that, or is it actually a prion disease like Creutzfeldt-Jakob disease or mad cow disease. Do you think it's safe to eat meat? I personally don't think it's safe to eat it because of the fact how the line speeds are increasing and also our inspectors are not well trained enough. At the present time, the line speed now is going about 220 cows an hour. That gives you about somewhere around 4 cows per minute, so that's 15 seconds per cow. These dangerous slaughter speeds means that animal waste ends up everywhere. Testing shows 88% of pork chops are contaminated with fecal bacteria, 90% of ground beef, and 95% of chicken breast sampled contain animal waste bacteria. There is nothing clean about eating this way. But it just isn't waste, it's also pus-filled infections. You can see there's a bump or some kind of abscess underneath the hide. Most of the time when the hide's pulled off, either that will open up the abscess and the pus will come out, or if it's deep-seated, when the inspectors are doing their work or the company employees, they might stick their knife into an abscess and it explodes all over the place. 저는 사실 이 다큐를 참 여러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우리 사모님은 지금 우시려고 그래요, 지금. 자, 미국에서는 최소한 4건의 이 광우병 발병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발병이 더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정부는 알아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 광우병이 발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수는 진단이 잘못됐겠죠. 알츠하이머나 치매라고요. 사실은 이게 뇌병변과 상당히 연관이 많죠. 이 돼지고기에 특별히 기생충이 많다 보니 진단을 하려면 수년간 진행 경과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의사들은 그저 대충 치매나 알츠하이머라고 진단서를 써주겠죠. 실제로 뇌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나 광우병 같은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뭡니까 제가 오늘 좀 과로를 했더니 생각이 잘 안 나네. 출판사에 원고를 이렇게 낼 때 광우병에 대해서 하다 보니 프리온 단백질이 기가 막혀요. 열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열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고기를 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업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검역관들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아까 보셨죠? 대략 1시간에 220마리가 도축이 되는데 어디선가 1분에 4마리쯤 도축이 되고 15초에 1마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스럽게 빠른 도축 속도는 축산 폐기물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88%의 돼지 갈비살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종 기생충과 유해균에 의해서 여러분 몸이 다 감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표본 추출 중에 다진 쇠고기 90%와 닭가슴살 95%가 이미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절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뿐만이 아니라 아까 고름이 가득한 이거 쫙 짜내니까 고름이 쫙 퍼지는 거 보셨죠? 처음에 모르는 분들은 그게 그냥 우유 짜는 건 줄 아시더라고요. 고름이 쫙 뻗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즐겨 드시는 빵에다가 치즈 녹여가지고 토스트 같은 거 잘 드시는데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 그래서 고름이 가득한 감염이 있고 울퉁불퉁한 종기 같은 것이 동물 가죽 아래에 있는 게 보입니다. 대부분 가죽을 벗길 때 종기를 절제해서 고름을 짜내고 깊이 자리 잡은 경우에는 검역관이 일하는 동안 직원이 칼을 꺼내서 종기를 잘라내려다가 오히려 사방에 그 종기가 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지각을 발휘하셔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나는 소를 먹는 단순한 소비자에게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이 소를 살해하는 이 살해자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 해독을 하시면 뭐예요? 나가셔서 또 변하지 않은 식생활로 여러분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으로, 그리고 요산 수치가 높고 퓨린 수치가 높은 음식을 계속 드시다 보면 또다시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사구체가 10%, 20%, 30%밖에 기능을 못하게 되고, 신장의 결석이나 간의 담낭의 담석이나 온갖 기생충들의 감염이 돼서 여러분 몸에 여러 만성질환에 오는 원인이 뭔지,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술하고 항암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셔도 절대로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각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